근데 서양에서는 철학과 종교와 과학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은 이 세 개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동양 학문이 종합학문이다. 요즘처럼 분과 학문을 위주로 배우냐 그러면 동양 철학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 때문에 하나를 다르게 세 측면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 종교는 어떤 절대자를 상징합니다. 서양 측면에서. 철학은 그 자체 원리를 탐구합니다. 과학은 실험과 분석을 통해서 원리를 접근합니다. 원리를 접근한다는 건 같은데 그렇게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론을박을 넘어서 맞다 틀렸다 이렇게 가는 것은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는 문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철학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러면 철학에 관련된 사과가 여러 사과가 있겠지만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사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피노자. 그냥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사과만을 심겠다. 선악과 문제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 설명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스피노자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피하려고 하냐 그러면 이제 엉뚱한 일을 행하기가 쉬운데, 스피노자는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고 우리한테 죽음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할 것은 뭐냐? 특별한 게 아니라 죽음이 당연한 거니까 내가 평상시 하는 그것을 하면 돼요. 그래서 특별한 요즘에 유행이 있던 죽기 전까지 뭐라고 할까? 버킷리스트라고 100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실행해요. 스피노자가 봤을 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관점입니다. 똑같은 건데 지금 100개를 선정한 건 뭐예요? 특별한 이것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지금과는 다른 그 무엇을 추구합니다. 근데 스피노자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일하다고 해서 의미가 없냐?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만남이 가장 귀한 만남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제일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여기에서 자유와 행복과 평화와 공존이 가능해집니다. 다른 데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는 아까 선생님 말씀했는데 과학의 측면에서 사과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서양 측면으로 많이 나오네요. 얘기들이. 과학으로 하면 선생님께서 말씀한 대로 뉴턴이 나옵니다. 뉴턴이 발견한 것은 만유 인력의 법칙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전에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그래서 땅이 네모지기 때문에 끝까지 가면 떨어져 죽을 것이다 해가지고 저 머나먼 데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에 틀이 달라져가지고 땅도 둥글다. 그것을 가장 잘 이제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배가 저쪽에서 이렇게 오는데 아니면 사람들이 저쪽에서 오나 그러면 만약에 평평하다면 어떻겠습니까? 평평하다면 원근법으로 멀고 작게만 보일 뿐이지 똑같이 보여야 되겠죠. 전면이 똑같이 보여야 되겠죠. 근데 멀기 때문에 단지 작게만 보여야 돼요. 근데 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조금씩 보여가지고 전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놈을 반복적으로 관찰한 다음에 아, 지구는 둥글다. 근데 이것을 확신하고 드디어 여행자들이 땅으로, 그 다음에 바다로 여행자 탐구자들이 과감한 여행자들이 나오죠. 안목이 전혀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 문제도 나중에 동서 문명의 교류를 측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내려가려면 과학과 기술의 결합으로 최근에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은 다 아시죠? 왜 내가 이렇게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내가 여기에 있다면 안 떨어지겠지만 여기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지구가 이렇게 둥겁니다. 근데 나 여기 위에 서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안전합니다. 안 떨어집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반대 공간에 사람들 살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 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계시거든요. 근데 안 떨어져요. 인간의 문제를 계속 축소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 걸 보고서 그걸 이제 계속 그걸 고민하다가 만유 인력 법칙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끌어당기고 있구나. 그래서 그게 일정 정도 에너지가 동일하면 동일 구조로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태양과 지구와 달이 동일 구조 속에서 계속 돈다는 것을 밝혔죠.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왜 이것이 떨어지지도 않고 어디에 끌려가서 부딪히지도 않는가? 왜 이 모습을 유지하는가? 서로가 끌어당기는 그 힘이 균일하기 때문에 이 규칙이 유지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제가 이제 묻는 겁니다. 몇 가지가 많은 인력 법칙인데 모든 것은 움직이는 것은 규칙만이 아니라 불규칙이 발생할 겁니다. 언젠가는. 그렇다면 이 지금 세계로만 했을 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정 정도의 거리에서 일정 정도의 힘을 가지고 서로 간에 밀고 당기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가 될 텐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좀 조금씩 달라지고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흥미로운 얘기죠. 근데 지금 전까지는 지구가 약 45억 년 전에 탄생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45억 년 이후에도 유지될까요? 안 된다고 봐야 되는 안 됩니다. 형이 있는 것들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 근데 여기에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에너지 인력과 척력으로 유지가 되는데 여기에서 낯선 어떤 헬리에선 같은 게 하나 딱 들어온다. 아니면 에너지가 더 큰 것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겠어요? 급박한 사태가 오겠죠. 작은 것이 와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더 큰 것이 와버려요. 판이 막. 이런 과학과 기술을 연계해가지고 지금 우리 문명을 완전히 색다르게 새롭게 바뀌었는데 저는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애플의 사과. 이 사과 전체가 아니라 애플 사과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변화의 폭이 아마 제일로 크고 광범위하고 동서가 하나 됐는데 일방스럽게도 사람 기준은 어떻습니까? 요것만 있으면 되니까 교육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분은 온 존재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 되자고 만들었는데 결과는 좀 어떻게 되냐? 저는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은 과학과 기술, 과학은 원리입니다. 기술은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서 활용합니다. 18세기까지 동서양 학자들이 인정합니다. 동양 과학이 뛰어나다. 근데 이 이후부터는 서양이 뛰어나거든요. 근데 왜 동양은 더 갈 수 있는데 안 했을까? 바로 과학과 기술이 연계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편리한 대신에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술 개발까지 안 나가는 겁니다. 유불선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의 사과 완전히 문명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시공간을 변화시키는 인류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즘에는 아이디어 사회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또 무더위와 태풍이 올 겁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사과 기억나십니까? 이제 과일이 결실을 맺어가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사과를 키운 농장에서는 정말 힘이 들었겠죠. 그때 한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심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달려있는 사과. 그래가지고 이게 특별한 사과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혼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사과를 엄청나게 귀하게 샀습니다. 똑같은 사과인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가지고 하나가 1,000원이었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돈으로 팔렸어요. 분명 사과는 하나입니다. 근데 철학, 종교, 과학, 기술, 경제에 보는 사과가 과연 틀린가? 틀린 건 아니라 다릅니다. 하나의 사태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나와 세상은 달라집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보고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한테 있어서 사과는 어떤